자, 지금부터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매일 정리 노트 OX 문제 보죠. 1번 국가와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자, 조건 몇 가지를 치르면 세 가지죠. 첫째, 과세권자가 매도자일 거. 둘째, 연부 매매일 거. 세 번째, 사용권이 뭐죠, 여러분? 무상부여죠, 여러분. 사용권이 무상부여.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때는 매도 계약자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매수 계약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도 계약자가 아니라 매수 계약자죠. 주의사항은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기 위해선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죠. 첫째가 과세권자가 매도자일 거, 두 번째 일반적 매매가 아닌 연단위로 납부하는 연부 매매일 거. 그래서 몇 년 이상에 걸쳐서 2년 이상에 걸쳐서 상환하는 때죠, 여러분. 네. 세 번째, 사용권을 부여가 되는데 사용권에 부여할 당시에 대가를 받지 않고 받지 않은 무상사용.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만 누가 되는 거다, 여러분?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다라는 것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재산세 과세는 이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 이게 포인트랬죠? 소유권 자체가 누구한테 있는지 알겠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래서 이 소유권과 관련된 법정 분쟁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든지 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행방불명이라든지 기타 사료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걸 말하죠. 그래서 사실상의 소유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그때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이게 맞는 지문이냐 틀린 지문이냐? 맞아 틀려? 여러분 틀렸죠. 이때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용자가 돼야 되는 거죠. 왜냐면 소유권 자체가 누구한테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소유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2번도 틀린 질문이라는 거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3번.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 보존지구에 임하는 007 분리과세 대상이다. 자, 이 말이 맞냐 틀렸냐, 그죠, 여러분? 이때 여러분, 요 007 분리과세 대상인 임하는 공익사업용 토지죠, 여러분? 그럼 이때 공익사업용 토지는 항상 무슨 법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면은 그때는 그 이면은 산림보호 육성도 공익성 쪽을 띄고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007이 적용되는 건데 이때 007에 적용되는 때는 공원자연 보존지구가 아니라 환경지구입니다. 환경지구. 그래서 공원자연 환경지구의 임야가 007 분리과세 대상이고요. 만약에 이게 보존 대상이다. 공원자연 보존지구 안에 임하다. 그러면 이때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공원자연지구 안에 있더라도 보존지구면 비과세로 가고 환경지구일 때 안에서 007 분리과세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좀 구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3번 더 틀린 말이죠. 자, 4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자, 어디 안에 있다면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군사지역 안에 있는 거죠. 자, 군사지역 안에는 농지인 전다 과수원과 뭐죠, 여러분? 대지. 얘들은 비록 어디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군사지역 안에 있는 거죠. 군사지역 안에 있더라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들은 비과세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죠, 여러분. 비과세를 안 해주기 때문에 재산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부과한다가 맞는 거죠. 부과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부과한다. 그래서 틀린 말 된다. 그러면 요 전다 과수원과 대지를 뭐한 토지라면 제외한 토지. 얘들이 바로 제외한 토지가 뭐 비과세 대상이 되니까 얘들이 부과하지 아니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4번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5번. 토지나 주택이 아닌 건축물, 즉 토지나 건축물일 때 재산세 과세 표준은 항상 그 시가 표준액에다 뭘 곱하는 거죠, 여러분? 공정시장가 표인데 이때 토건의 공정시장가 표는 몇 프로죠, 여러분? 70%가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셨죠. 그래서 5번은 어렵지 않게 맞는 말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6번. 분리과세 대상 고급 오락장려 토지. 자, 꼬로 나왔다. 그럼 몇 프로죠? 4%짜리가 되는 거죠. 또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다 뭐 사치성이니까 다 4%짜리 되는 거죠. 또 분리과세 대상 골프장용 토지 및 골프장용 건축물, 여기서 분리과세 대상 골프장이기 때문에 꼬로 뭐죠, 여러분? 다 4%짜리가 되는 거죠. 다 4%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4%의 고율로 과세를 한다. 맞나 틀리냐?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죠, 여러분? 예, 그 밑에는 뭐, 여러분? 토지죠? 예, 토지. 그럼 어쨌거나, 꼬로는 뭐니까? 사치성이니까 건축물이나
토지나 다 몇 프로 때려라? 4% 때리는 거죠, 여러분. 다만 건축물은 뭘로 때리고 건물분 재산세로 때리는 거고, 그죠? 토지는 4%,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분 과세가 되기 때문에 꼬로가 나오는 수가 몇 프로요? 4%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 6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자, 7번 보죠. 7번은 과세 대상인 건물을 구분함에 있어서 저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의 용도로 겸용된 거죠. 아, 이거 뭐죠, 여러분? 겸용주택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겸용주택이나 뭐 한 동의 건물인지 한 구의 건물인지 구분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는 한 동의 건물이 나왔죠. 그러면 그때는 한 동의 건물의 주거와 주거의 용도에 겸용되고 있는 경우는 이때는 주거용을 사용하는 면적의 전체 몇 프로 이상이 50% 이상이 주거용이라도 이 경우에는 전체를 추출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한 동의 건물일 때 겸용주택은 50% 이상의 주거이라도 어떤 부분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뭐로 보는 거야? 이건 주택으로 보는 거죠. 이것만 주택으로 본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시 7번은 틀린 말이죠. 근데 여기 한 동의 건물이 아니라 한 구의 건물로 나올 때는 이때는 50% 이상의 주거용이면 한 구 전체를 뭐로 본다? 여러분 주택으로 본다. 꼭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8번 주택이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다? 다르다. 그 얘기잖아요. 다르다. 자, 그 경우 주택의 토지와 건물가 이걸 각각 구분한 소유자가 다르니까 과표를 각각 구분해서 과표 구분하는 거냐? 아니죠. 틀렸죠. 설사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그 주택의 토지와 건물가 무슨 과세죠, 여러분? 통합과세, 일괄과세죠. 그래서 각각 구분이 아니라 합산한, 그죠, 여러분? 이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표에다가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8번도 틀린 말이죠. 9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서 납부세액이 220만 원을 초과할 때 2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할 때는 반은 언제죠, 여러분? 7월 하반월. 나머지 반은 언제죠? 9월 하반월 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9월 요 주택분 재산세 납기로 부르죠. 단 여기서 20만 원을 초과하는 말은 왜 나온 거죠, 여러분? 그렇죠. 20만 원 뭐일 때는 이하일 때는 20만 원일 때는 7월 달에 7월 하반월에 뭐가 가능하죠, 여러분? 일시 부가 징수 가능하죠. 일시 부가 징수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시비 걸지 못하게 20만 원 초과했다. 그러니까 이거 논하라, 논하지 마라, 논하지 말라. 이게 바로 출제인의 의도구나라는 걸 여러분 빨리 눈치채셔야 되는 거죠. 자, 10번인가요, 여러분? 10번.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에요. 즉, 여기서 납부세액이 얼마 초과? 이 500만 원 초과죠? 그러면 관할구역 안에 소유자는 뭘로? 부동산으로 뭐 할 수 있죠, 여러분? 물납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번. 맞았냐 틀렸냐죠. 자, 다른 건 맞은데요, 여러분. 아깝이 뭐가 틀렸죠, 여러분? 여기는 500만 원 초과 아니죠, 여러분? 500만 원 초과 아니라. 그래서 물납할 때는 여러분 500만 원 초과가 아니라 얼마죠, 여러분? 1000만 원 초과죠, 여러분. 1000만 원 초과. 그래서 10번은 틀린 말이 되는 걸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납은 얼마 초과? 250만 원 초과. 물납은 얼마 초과? 1000만 원 초과. 납부 후에는 100만 원 초과.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매일 정리 노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